푸드테크 시장이 얼마냐라고 많은 기관에 따라서 예측을 달리합니다. 농식품부가 작년에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향을 내셨을 때는 이제 어디까지를 푸드테크로 볼 거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의 푸드테크 시장이 60조까지 커질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안병익 신대표님은 아까 300조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500조 말씀하시기도 해요. 저희 푸드테크 협의회는 크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한국의 식품 관련 시장이 저희는 600조라고 봅니다. AT에서 보면 중복은 있습니다만 외식이 150조, 가공식품이 150조, 유통과 농산물 등을 합치면 나머지 해서 한 600조 원 정도가 중복은 있습니다만 한국의 식품과 관련된 시장입니다. 한국의 GDP 규모를 역산해서 세계 시장으로 갔다가 역산을 하면 세계 식품과 관련된 시장이 4경 원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반도체나 자동차보다 훨씬 큰 시장이죠. 물론 그거를 하나의 업체가 독점적으로 하느냐, 굉장히 프래그멘트 돼서 여러 회사가 나눠먹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장 차이는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주제로, 그러면 푸드테크가 이렇게 다양한 신사업이나 스타트업을 육성했다면 그러면 어떤 ESG 측면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합니다만 2015년 파리 협정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때부터 1.5도를 넘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탄소 중립, 넷제로 아니면 넷 네거티브까지 주창하면서 굉장히 지구 환경 보호에 ESG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지난주 자료를 만들면서 신문 기사를 봤더니 올해 조선일보 각종 신문에 올해 슈퍼 엘니뇨가 올 확률이 95% 이상이다 등등 하면서 결국 밑에 기사 보면 5년 내 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를 확률이 66%에 달하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정에서 했던 1.5도는 물 건너 갔다. 아마 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2도씨 이상 가면 지구에 캐터스트로픽 디제스터가 온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대재앙이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1.5도를 사수하자고 했는데 이런 데에다 슈퍼 엘니뇨 같은 기후 변화까지 겹치면서 과연 우리 지구가 이대로 지속 가능할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 환경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선진 업체들은 사실은 먼저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업계에서 항상 선도업체로 치는 유니레버나 네슬레, 일본의 아지노모토나 켈로그 같은 경우는 중대성 평가 같은 걸 볼 때 이미 환경에 대한 지표를 가장 높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물, 패키징, 산림벌채, 기후행동 이런 쪽에 있어서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축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 소비자나 IT나 유통 제조업체들 할 거 없이 주요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어떤 연도를 못 받고 그들의 이행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앰비션을 정하고서 이것들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획을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선진사들 어떤 동향을 봤을 때 현재 가장 중요한 환경과 관련된 식품 푸드테크와 관련된 영역은 4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플라스틱 저감, 이제 패키징과 관련되어 있고요. 식품은 온실가스 저감, 탄소, 그 다음에 폐기물,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푸드 로스나 푸드 웨이스트, 그 다음에 물 사용, 물 부족가 많죠. 그래서 이런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대표적인 기업인 유니레버나 네슬레들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정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푸드테크 협의회가 지난주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한식산업화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 지원의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기사를 보면 최근에 임금 상승, 인력난으로 식품 외식업계에 새로운 돌파가 필요하고 식품기업의 ESG가 세계적인 경영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푸드테크는 친환경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기사로서 대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상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맥스라이 님께서 어떤 우유에 있는 성분을 어떤 프리시전 퍼멘테이션을 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말씀하셨죠. 유명한 얘기인데 옥스퍼드대 조지프 푸어 교수가 2018년에 사이언스에 투과한 논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저감을 위해서 미트나 데어리 소비를 어떻게 줄일 거냐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육지의 80% 이상을 어떤 미트나 데어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모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들은 불과 우리가 먹는 칼로리의 18%밖에, 그리고 단백질의 37%밖에 공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팜랜드를 많이 쓰고 있고, 식품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로 보면 26%나 되고요. 이 중에 육류 제품이 그 중에 50%, 그 중에 소고기나 뭐 이런 육류 제품 중에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게 58%,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런 미트나 데어리와 관련된 생산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탄소 중립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처할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대체육 배양육을 스페셜 세션으로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화두로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또 우리 식량 고갈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식물성 대체육 플랜 베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앞서 하신 것처럼 셀 베이스의 새로운 배양육을 만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정체는 이상하지만 식용 곤충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곤충이 아무래도 재배하고 하는 데에는 어떤 육류를 재배하는 것보다는 장점이 있고 탄소 배출에 있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식용 곤충을 재발견해서 새로운 근본으로 쓰거나 하는 노력들이 푸드테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해수부가 블루푸드라고 하는 또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네이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전에 씨푸드, 해양수산자원을 가치를 재조명해서 블루푸드다라고 하는 이런 커버 스토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푸드라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요. 블루푸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양식 폐류와 해조류 이런 것들이 재배법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고 수자원과 토지를 적게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 미래의 새로운 단백질 근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씨푸드라고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를 재조명하자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화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음식물 쓰레기, 뭐 탄소, 플라스틱 이런 측면에서 각국들이 얼마나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냐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음식물과 포장재가 웨이스트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속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혹은 포장재 감축을 위해서 3R이라고 reuse, recycle, reduce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고,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걸 더 확대해서 리디자인이나 리커버하는 5R 쪽으로 이제 계속 푸드테크와 관련된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그 결과 최근에 업사이클링 푸드, 재활용 식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서큘러 디자인 이와 같은 어떤 푸드테크의 새로운 영역들이 나오고 있고요. 식품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를 미국의 IFT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IFT가 이제 식품 어떤 기술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작년에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IFT의 키워드가 푸드 업사이클링이었습니다. 리그레인드나 에버그레인, 프루트 스마트 뭐 이런 것. 한국에도 이 유사한 회사들이 많은데, 뭐 맥주박이라든지 커피박 아니면 주스 부산물들을 업사이클링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식품들을 만들자는 노력들이 있고, 이런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이 10년 뒤에 110조 원이 될 거다라고 IFT에서 전망하고, 이런 것들은 특히나 최근에 MZ 세대가 소비를 주도하고 있어서 푸드테크 유망한 업종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푸드 웨이스트 또한 앞서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푸드 웨이스트가 온실가스 배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푸드 웨이스트로부터 발생하는 게 10% 가까이 된다는 게 유엔의 분석입니다. 그 중에 30% 이상의 식품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식품을 외식이 됐든 내식이 됐든 가공을 하게 되면 30% 이상이 중간에 로스로 아니면 폐기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체들마다 이것들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가 골머리고, 최근에는 저희 푸드테크 협의회 회원사기도 합니다만 리코 이런 회사들이 아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어떤 그 운영의 효율을 하는 그런 산업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식품 포장인데, 이 패키징도 단순히 친환경 소재를 쓰는 걸 넘어서서
이것들을 리디자인해서 에너지와 소재 사용량이 최소화되고 유해 환경 물질도 최소화되고 재활용 가능성도 훨씬 커지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의 브랜드 전략팀이 프로젝트 100이라는 걸 해서 일종의 요즘 현대백화점 가보시면 요즘 들고 다니시는 포장재는 아마 이 프로젝트 100의 산물인데요. 이건 서울대학교의 산업 디자인학과인 이장석 교수님의 디스코랩하고 같이 협업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포장재를 다시 재활용해서 이것들을 리디자인 해갖고 이들은 아예 포장재를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1만 3천 그루 2천 톤의 나무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이런 포장재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어떤 패키징에 혁신하기 위한 리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외식 업체 또한 푸드테크가 들어갔을 때 푸드 웨이스트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식당을 가보시면 이제 식당의 고객은 내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부터가 아니라 식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 고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갈지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 통해서 검색부터 하면서 들어가면 와서 웨이팅도 하고 예약도 모바일로 하고 들어가서 오더도 태블릿으로 하고 결제도 태블릿으로 하고 그 안에는 이제 서빙 로봇이나 조리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결제했을 때 포스가 식자재 관리 시스템하고 연동돼서 식자재 재고 관리나 발주를 체계적으로 해주고, 요것들이 쌓이면 레시피가 되고, 레시피가 나중에는 푸드 IP가 돼서 요런 걸 가지고 삼원 가든에서 만든 캐비아 같은 데는 마치 음원 판매하듯이 이런 푸드 IP를 갖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그들이 남기고 간 어떤 후기나 방문 기록 등은 CRM 포인트로 들어가면서 외식 서비스 또한 푸드테크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포스와 연결된 식자재 관리 시스템이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기대 효과도 있지만 푸드테크가 푸드 웨이스트 ESG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발의는 안 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푸드테크 협의회 일원으로서 농식품부가 올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려고 하고, 요 초안 작업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정의부터는 20조문으로 하는데 정의는 계속 바뀌어서 현재 이 정의는 맞지 않습니다만 바뀌었습니다만, 푸드테크 정의부터 푸드테크 범위, 그다음에 어떤 지원책들을 20조문에 넣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시로 대통령령으로 푸드테크는 이런 것이다라는 범위가 법률 안에 이번에 들어갈 것입니다. 1번 세포 배양식품부터 10번 친환경 식품 패키징까지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했던 10대 기술과 일맥상통한 건데요. 제가 지금 가만히 봤더니 세포 배양식품, 식물 기반 식품, 외식 혁신, 업사이클링 식품, 친환경 식품 10개 중에 5개가 친환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예시에 10개가 결국은 ESG 친환경과 관련된 조문이다. 이것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라는 정도로 어떤 푸드테크는 ESG 친환경 경영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5개는 뭐냐? 나머지 5개 자세히 뜯어보면 결국은 어떻게 맞춤형으로 이 식품 시장을 대응할 것이냐는 맞춤형과 관련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